그전에 제가 NPN 타입의 달링턴 회로에 대해서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제가 달링턴 회로를 보면은 그냥 달링턴만 달랑 회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저항이 있는 것,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저항이 이렇게 달려있는 회로를 대부분 실용적으로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이 왜 달려있는지를 언젠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PNP 타입의 달링턴 회로도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그거를 분석하는 게 여기에 알이 왜 달려 있는지 그것도 설명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강의를 따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는 PNP 타입의 달링턴 회로를 분석하고 왜 알이 달려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NPN 타입의 달링턴 구조를 분석을 했는데요.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요거를 한번 짚고 그 다음에 PNP 타입의 달링턴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가 NPN 타입은 우리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PNP 타입은 금방 와닿지가 않아요. 트랜지스터가. 그거를 분석하는데 난감하실 수 있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이 R을 빼고서 우리가 NPN 타입의 달링턴 회로를 잠깐 한번 상기하도록 하죠. 보통 달링턴 회로는 완칩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칩으로 이렇게 물론 R도 들어가요. R도 들어가는데 그냥 컬렉터는 묶어서 C, 그 다음에 베이스는 B, 그 다음에 에미터는 E 그렇게 해서 완칩으로 돼 있는 것도 EBC로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해석하기 전에 알아야 될 관계식이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NPN 타입이든 PNP 타입이든 에미터의 전류는 베이스의 전류 더하기 컬렉터의 전류다. 이거는 기본적인 관계식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IC는 베타 IB라고 하는 관계. 입력 전류에 대해서 출력 전류는 HF이죠. 이게 HFE. 전류 이득이라고 하는데 입력이 들어가서 출력으로 나올 때 얼마큼 증폭이 되느냐 전류가 그걸 베타배만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관계식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데 입력을 B로 하고 출력을 컬렉터든 에미터든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은 없어요.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입력을 베이스로 하고 출력을 에미터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이 트랜지스터의 에미터 전류는 IE1이죠. IE1. 이거는 베이스의 전류, 그 다음에 컬렉터의 전류를 더해주면 나와요. 그래서 IE1은 IB1 플러스 IC1이 되는데 IC1은 베타 IB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걸 IB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되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돼요.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IE2라고 하면 IE2가 2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죠? 그러면 IE2는 마찬가지로 IB2가 되겠죠. IB2 더하기 IC2가 되겠죠. IB2 플러스 베타의 IB2 이거는 1 플러스 베타의 IB2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IE1하고 IE2를 구했어요. 자, 근데 IE1은 IB2로 바꿀 수가 있죠? 같죠? IB2 대신 IE1 요 값을 넣으면, 대입하면 IE2는 1 플러스 베타의 IB2인데 이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되겠죠. 그래서 IE2는 이게 에미터에 흐르는 전류가 되고 입력에 흐르는 전류는 IB1이니까 출력과 입력과의 관계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꼼꼼하게 풀면 1 플러스 2 베타 IB1 플러스 베타 자승 IB1이 될 거라고요. 근데 베타 자승은 보통 이거는 50배 50배 쳐도 2500배잖아요. 2500배인데 이거는 뭐 2500배에 비해서는 이거는 뭐 거의 없다고 치고 대충 계산을 하면은 베타 자승의 IB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베타는 이 베타1 여기 베타2 해서 총 베타 전류 이득은 베타1 곱하기 베타2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베타 자승이 돼요. 베이스를 입력으로 넣고 컬렉터를 출력 전류라고 치고 한번 구해보죠. 저 에미터를 출력으로 넣고 구한 식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IC에 흐르는 전류는 IC1 더하기 IC2가 되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니까
IC1 플러스 IC2가 될 거라고요. 그러면 IC1은 베타 IB1, 그 다음에 IC2는 베타 IB2가 되겠죠. IB1을 입력으로 넣으니까 IB2를 바꿔줘야 될 거라고요. IB2라고 하는 것은 IE1하고 똑같죠. 그러면 베타 IB1 플러스 베타의 IE1이 되겠죠. IE1은 IB1 플러스 IC1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IB1 플러스 베타의 IB1이니까 이거는 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되겠죠.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베타의 IB1 플러스 베타의 1 플러스 베타 IB1이 되겠죠. 풀어서 쓰면 베타의 IB1 플러스 베타의 IB1 플러스 베타 자성의 IB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베타 IB1 플러스 베타 자성 IB1이 될 거라고요. 이걸 컬렉터 흐름을 전류로 넣으면 그러면 이거하고 한번 비교해보죠. 에미터를 출력으로 넣고 컬렉터를 출력으로 넣은 게 각각 나왔어요. 컬렉터로 출력으로 된 거는 이렇게 나오고 에미터를 출력으로 넣은 건 이렇게 나왔는데 컬렉터하고 에미터를 출력으로 놨을 때 그 차이는 1밖에 안 돼요. 1. 그러니까 무시하고 IC하고 IE는 같다. 여러분이 그렇게 넣어도 되고 이거는 다시 쓰면 베타 자승의 IB1이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달링턴 구조는 두 개의 트랜지스터의 베타 값이 각각 있는데 그거를 곱한 것만큼 전류 이득이 늘어난다, 커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NP 타입의 달링턴을 한번 분석을 해보죠. 전압차가 여기 VB2 이게 VB1이라고 한다면 이 차이가 VB는 VBE1 플러스 VBE2 그러니까 0.7V, 0.7V 한 1.4V 차이가 나면 턴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IE1을 구해보죠. IE1은 IB1 더하기 IC1이 되겠죠. IC1, IB1 더하기 IC1, IE2는 IB2 플러스 IC2가 될 거라고요. 베타 IB1이니까 1 플러스 베타의 IB1이 되고요. 이거는 1 플러스 베타의 IB2가 될 거라고요. IE2는 IB1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IB1이 되겠죠. IB1, IE1은 1 플러스 베타의 IB1인데 이게 IE2니까 요 값을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면 1 플러스 베타의 IB2가 되겠죠. 여기는 뭐 첨자가 2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 이쪽으로 흘러나가는 베이스 전류가 IB2. 아까 우리가 NPN 했을 때는 여기가 IB1으로 했는데 첨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이스에 흐르는 전류를 입력으로 넣고 출력이 얼마냐 그거를 보는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1 플러스 2 베타 IB2 플러스 베타 자승의 IB2 똑같이 되겠죠? 이거는 뭐 무시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베타 자승의 IB2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첨자를 이걸 Q1으로 넣고 Q2로 넣고 IB1으로 넣으면 아까 NPN 타입 계산할 때하고 분석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NPN 타입이나 PNP 타입이나 Q1의 베타, Q2의 베타를 총 베타는 베타1 곱하기 베타2가 된다. 베이스 전류대 컬렉터나 에미터를 출력으로 어떤 걸 넣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달려있는데 왜 저항이 달려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ULN2003이라고 해가지고 전류를 드라이브 해주는 그런 칩이에요. 7개가 들어있는데 요걸 하나 띄어내서 요 드라이브처럼 생긴 거를 띄어서 보면은 이런 회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회로가 각각 7개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TTL 레벨로 예를 들어서 0V가 들어오고 5V가 들어온다. 두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0V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가 턴온이 안 되겠죠. 1.2V나 1.4V 차이가 나는 턴온인데 여기 0V가 들어오면은 여기가 그라운드니까 0V, 0V에서 이게 턴온이 안 돼요. 그럼 여기가 12V라고 할 때 아웃풋 쪽은 릴레이가 이렇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릴레이를 구동시키는데
여기가 12V면 12V, 12V에서 전류가 흐르질 않아요. 릴레이가 잡히질 않아요. 자, 그런데 5V가 들어오면 턴온되고 턴온돼서 여기가 0V가 돼요.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러면 이게 릴레이가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릴레이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전류를 드라이브 해주는 거니까 트랜지스터 하나 쓰는 게 아니고 달림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스위치를 썼을 때 여기 보시면은 저항이 예를 들어서 이게 Q1이고 Q2라고 했을 때 Q1에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저항이 들어갔고 Q2에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저항이 들어갔어요. 자, 이게 스위치 동작을 하죠. 온오프 스위치 동작을 하는데 스위치 동작을 한다는 얘기는 직류가 아니고 펄스 파형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 그런데 BJT의 스몰 시그널 특성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알았냐면 교류가 만약에 이 트랜지스터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기생 캡 성분이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베이스하고 컬렉터 사이에는 CCB가 생기고 그 다음에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는 EB 이런 게 생긴다 그랬어요. 물론 에미터하고 컬렉터 사이에도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의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턴온이 되는 거예요. 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CCB는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CEB 이 캐패시턴스 성분을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5V하고 0V가 번갈아서 온오프를 여기 만들어주는데 도통시키느냐 불통시키느냐 스위치 동작을 시키는데 온이 됐어요. 온이 되면은 마찬가지로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에 여기 있는 기생 캡에 충전되겠죠. 마찬가지로 이게 Q 아니고 Q2면 여기에도 CEB가 생길 거라고요. 여기 1이라고 하자고요. EB1, EB2 이렇게 얘기를 하자고요. 자, 그러면 충전됐다가 오프가 됐는데 여기 충전된 게 방전이 느리다. 캡 성분 때문에 방전이 느려요. 그러면 오프가 빨리 안 돼요. 그런 상태가 되면 오프가 안 되기 때문에 릴레이가 계속 붙어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떨어져야 되는데. 근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이스하고 에미터 사이 Q1, Q2에 여기 저항을 달아줘요. 그러면은 충전된 게 예를 들어서 오프가 됐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방전이 돼야 되는데 방전이 어떻게 되냐면 이 패스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라운드 쪽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라운드 쪽으로 방전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게 없다. 이 저항이 없다고 했을 때 이 저항이 없다고 생각 한번 해봐요. 그러면 이 충전된 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저항을 달아줌으로 인해서 온오프 특성을 개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론 NPN, PNP의 달링턴 구조 그거를 두 BJT 트랜지스터의 베타를 곱한 만큼 전류 증폭률이 생기는 것도 물론 수식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을 실전에 적용할 때 이런 저항이 왜 있는지를 아는 것 그거는 회로를 우리가 보는 감각을 키우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달링턴 구조에서 이런 저항이 베이스와 에미터 사이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온오프 특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여러분이 이걸 직감적으로 알아차리는 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링턴 회로를 볼 때 이런 것들을 알고 보시면 회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으실 것 같아요.